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올해 한국 영화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머니투데이 전영하 기자와 함께 영화계 소식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올해 역대 한국 영화 중에서 이제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한 해가 되게 됐습니다. 그만큼 한국 영화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겠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 영화 관객이 1억 명을 돌파했었는데요. 올해는 벌써 지난해보다 한국 영화 관객이 더 늘었습니다. 11월까지 1억 2천만 관객을 넘었는데요. 이미 역대 최고입니다. 12월 개봉작이 아직 있습니다만 올해 박스오피스 탑 10에는 아이언맨 3랑 월드워 Z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 영화입니다. 10원망의 선물이 1위고요. 설국열차가 2위, 관상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베를린이 5위, 은밀하게 위대하기가 6위, 그리고 숨바꼭질과 더 테러 라이브, 감시자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 정말 한국 영화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살펴보면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많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연초부터 이제 굵직한 흥행작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중에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흥행작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7번방의 선물이죠. 7번방의 선물은 1월 23일 개봉해서 무려 1281만 명을 모았는데요. 38억 원을 들여 역대 최고 대박을 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 정도로 흥행몰이를 할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주인공 유승용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눈물과 웃음, 아역 갈수원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신양 주연의 박수건달도 예상보다 많은 389만 명을 동원해서 깜짝 흥행을 이뤘습니다. 숨바꼭질도 다크호스였죠. 늦 여름의 승자였고요. 남의 집에 숨어들어 제 집인 듯하는 사람들이라는 도시 괴담을 차용한 스릴러물인데요. 숨바꼭질은 설국열차와 더 테러 라이브가 한창 흥행 피치를 올리고 있을 때 톱스타도 없고 저예산이라는 핸디캡을 안고도 56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흥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은 했지만 695만 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요. 사실 7번방의 선물과 은밀하게 위대하게 흥행은 올해 한국 영화 관계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관객의 흥행 코드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건데요. 두 영화는 각각 중장년층 관객과 10대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숨바꼭질도 10대 관객이 흥행의 원동력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이 연령대를 고려한 영화들이 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 배우들의 활약도 역시 대단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설경구 씨, 송강호 씨, 김윤석 씨와 같이 이런 정통의 강호들에다가 또 신진 배우들, 신예 스타들의 활약도 대단했죠. 세 사람을 한국 영화 대표 3인방 이른바 설송김이라고 부르는데요. 올해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여기에 하정우와 유승용을 포함해서 설송김, 하류 이런 구도가 올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설경구는 대박과 중박을 가리지 않고 늘 안정적인 성과를 자랑하는데요. 올해는 공교롭게도 출연작이 몰렸는데도 모두 성과를 냈습니다. 감시자들이 550만 명, 스파이가 344만 명, 지난 12월부터 올해로 넘어온 타워가 518만 명, 그리고 소원이 27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블록버스터부터 드라마까지 고른 성과죠. 송강호는 올해 두 작품이 1,800명 이상 동원했으니까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설국열차가 934만 명, 관상이 913만 명을 동원했고요. 12월 19일에는 변호인이 개봉하는데요. 이 영화가 200만 명만 동원해도 송강호는 올해 세 작품으로 무려 2천만 명을 동원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김윤석은 연초에 개봉한 이제 남쪽으로 투어로 위기를 겪긴 했지만 화의로 건재함을 과시했고요. 하정우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하정우는 베를린이 716만 명, 더 테러 라이브가 무려 557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특히 더 테러 라이브는 하정우 원맨쇼 같은 느낌이 날 만큼 역할이 상당했는데요. 하정우는 올해 감독 데뷔작인 롤러코스터도 선을 보였고요. 류승룡 같은 경우는 7번방의 선물로 올해 정점을 찍었습니다. 유승룡은 올해 설송김 체제를 흔든 장본인이라고도 또 할 수 있을 텐데요. 내년에 최정병기 활 김한민 감독과 이제 다시 만난 사극 명랑과 또 본격적으로 이제 원탑 영화에 출연하는데요. 표적이 어떻게 될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요, 배우들 중에서 좀 재발견이라고 할까, 혹은 전화위복을 겪었다라고 할까, 좀 이런 배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송강호 씨가 올해 1,800만 명을 동원했다고 하지만 2011년에 이제 푸른소금, 그리고 이제 지난해 하울링이 연이어 흥행에 별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론이란 말도 나왔었죠.
하지만 올해 그런 말들을 완전히 불식시켰습니다. 이정재 같은 경우는 상반기 신세계 그리고 하반기에 관상으로 연타석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요. 절친한 친구인 정우성도 3년 만에 영화 복귀작인 감시자들로 존재감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이정재와 정우성은 차기작들이 줄줄이 이어져서 요즘 말로 다시 핫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위기를 겪었다가 올해 기사 회생한 건 감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챔프 등 동물 소재 영화로 계속 흥행에 참패했던 이완경 감독은 7번 방의 선물로 대박을 터뜨렸고요. 곽경택 감독은 친구 2로 전화위복을 했습니다. 회왕성 흥행 실패로 상업영화 은퇴를 선언했던 이준익 감독은 소원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 서울송김, 이 무림의 고수들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신예 스타들의 활약 대단했잖아요. 뭐니 해도 올해 최고 신예는 김수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지난해 도둑들에 이어서 올해 이제 은밀하게 위대하게로 확실하게 영화계에 안착을 했는데요. 화해선 여진구도 대단했습니다. 여진구는 영평상과 청룡영화상에서 신인상을 수상을 할 정도고요. 아역들도 상당히 했는데요. 7번 방의 선물 갈소원과 소원 1회가 눈에 띄었습니다. 재능 있는 신인 감독들도 올해 대거 등장을 했는데요. 더 테러 라이브의 김병호 감독, 연예인 온도의 노독 감독, 숨바꼭질의 허정 감독, 그리고 변호인의 이제 아직 가봉은 못했습니다만 양우석 감독 등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신인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돌도 지난해에 이어서 활약이 컸고요. 예, 아이돌 스타들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 이제 가수에서 좀 배우로 겸업을 선언한 스타들이 네네. 있는데요. 이 성과 분석을 좀 해주시죠. 2PM의 준호가 감시자들에 출연을 해서 안정적인 인상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준호는 감시자들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내년에는 이병헌, 전도연 주연 영화인 합녀에도 캐스팅이 됐습니다. 엠블랙의 이주는 아이돌로서는 쉽지 않은 배드신까지 찍으면서 헌신의 힘을 다했고요. 네. 빅뱅의 탑은 동창상에서 강렬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흥행은 아쉽긴 하죠. 소녀시대 유리와 서인공이 노브레싱에 또 FT 아일랜드 이용기는 뜨거운 안녕에 출연을 했습니다. 아이돌로서 인기가 흥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또 제국의 아이돌 임시안 같은 경우는 변호인에 출연을 했습니다. 흥행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마 올해 스크린에 도전한 아이돌 중 가장 고생을 했고 또 박수갈채를 가장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궁금해지네요. 네. 201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달입니다. 올해 네. 영화계를 정리한다면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웃음과 눈물, 그리고 도전, 가족, 간첩 등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7번 방의 선물, 박수 건달, 소원이 웃음과 눈물, 가족 코드에 맞죠. 삶이 흔드니 웃고 울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역시 힘들 때는 가족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극이지만 관상도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또 도전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국열차를 비롯해 더 테러 라이브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간첩은 베를린부터 시작해서 은밀하게 위대하게 동창생에 이어 12월 24일 개봉하는 용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희한하게 올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이야기들과 올해 한국 영화 흥 코드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는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우리 영화들이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당당히 관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쾌거가 아닐까 싶네요. 앞으로의 선전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